자, 이번 시간에는 2020년 새로운 경제를 위한 생존 매뉴얼이라는 주제로 한번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엄청난 변화의 진짜 모습은 무엇이고, 또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그 답을 같이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서 보시게 될 내용은요, 그냥 단순한 예측 같은 게 아닙니다. 제가 정말 오랫동안 모으고 분석한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나하나 조립한 일종의 미래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죠. 다가올 경제 대격변이라는 거대한 퍼즐을 저와 함께 맞춰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이건 그냥 미래는 이럴 것이다 같은 막연한 추측이 절대 아닙니다. 이미 설계는 다 끝났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착착 건설되고 있는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 그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설계도를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역사적인 변화의 바로 그 한가운데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늘 분석은 총 6단계로 진행될 겁니다. 하나의 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왜 하필 2026년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인지. 두 번째, 지금 우리가 쓰는 이 낡은 시스템은 왜 일부러 버려지고 있는지. 세 번째, 그렇다면 미국 정부가 만들고 있는 새로운 금융고속도로는 대체 뭔지. 그리고 네 번째, AI 시대에 우리의 새로운 월급이 될 UDI라는 개념은 또 뭔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시스템의 주인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자산은 무엇인지.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왜 2026년일까요? 이게 그냥 시장 주기가 돌아와서 그런 게 아닙니다. 2026년은요, AI 때문에 일자리가 사라지는 게 더 이상은 외면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는 바로 그 해입니다. 그래서 결국 정부가 새로운 형태의 소득 분배 시스템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해라는 거죠. 기술, 정치, 제도가 딱 한 지점에서 만나는 변곡점. 말하자면 웹 3.0 시대의 진짜 첫 해가 바로 2026년인 겁니다. 이 모든 변화를 이끄는 엔진이 바로 이 에이전틱 AI라는 녀석입니다. 이거 우리가 알던 시리나 알렉사 같은 AI 비서랑은 차원이 달라요. 걔네들은 그냥 시키는 일만 하잖아요? 근데 에이전틱 AI는 예를 들어 하와이로 가는 제일 싼 휴가 상품 좀 예약해줘 라고 딱 목표만 던져주면 알아서 항공편, 호텔 다 비교 분석해서 최적의 조합을 찾아내고 심지어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까지 끝내버리는 완전 자율적인 경제 주체입니다. 그리고 바로 2026년이 이 에이전트 AI 한 명을 고용하는 비용이 사람 최저임금보다 더 싸지는 바로 그 지점, 경제적 특이점이 되는 해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정말 충격적인 게 하나 있어요. 이제 가장 위험한 직업이 더 이상 공장 노동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기 최고 위험 등급을 한번 보세요. 데이터 입력, 회계, 법률 보조, 전부 다 우리가 화이트 칼라라고 부르던 직업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선 전 세계 금융 데이터 양식을 하나로 통일하는 ISO 2020이라는 표준 때문에 이 은행 서류를 저은행 서류 양식에 맞게 옮겨 적는 단순 작업 자체가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또 진실의 원장이라고 불리는 자동화된 블록체인 시스템이 24시간 내내 자금 추적하고 신원 인증을 실시간으로 다 해버리니까 수많은 금융, 법률 보조 인력의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많은 연구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 교육을 받은 직업군의 성장이 가장 먼저 꺾이고 있다. 이건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안전망이라고 철석같이 믿어왔던 대학 졸업장의 가치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옛날 지식을 외우고 그걸 복사해내는 능력은 이제 AI가 인간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빚내서 딴 졸업장이 더 이상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해주지 못하는 시대. 부채에 기반한 교육 시스템의 종말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 엄청난 직업 소멸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사고가 아니에요. 이건 낡아 빠진 금융 시스템이라는 배를 일부러 가라앉혀서 사람들을 새로운 시스템이라는 구명보트로 억지로 갈아타게 만들려는 거대한 계획의 일부라고 봐야 합니다. 아니, 왜 멀쩡한 배를 버리려는 걸까요? 지금 우리가 쓰는 은행 시스템, 그러니까 웹 2.0은 말 그대로 침몰하는 배나 마찬가지입니다. 해외로 돈 한 번 보내려면 며칠씩 걸리고 수수료는 또 엄청 비싸죠. 모든 건 은행이라는 중앙 통제 기관을 거쳐야만 해요. 근데 진짜 치명적인 건
이 시스템이 빚을 통해서 돈을 만들어내는 부채기단 모델이라는 겁니다. 누군가 대출을 받아야만 시중에 돈이 도는 구조란 말이죠. 하지만 빚을 무한정 늘릴 순 없잖아요. 이 모델은 이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이라는 한계에 딱 부딪혔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시스템의 치명적인 모순, 그러니까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낡은 시스템이 살아남으려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AI를 도입해야 해요. 근데 문제는 AI가 모든 생산 비용을 거의 공짜에 가깝게 만들면서 물가를 확 끌어내리는 아주 강력한 디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계속 빚을 늘리고 물가가 올라야만 유지가 되는 부채 기반 시스템한테 디플레이션은 그냥 사형 선고나 다름없거든요. 시스템을 살리려고 마시는 약이 오히려 시스템을 죽이는 독이 되는 정말 완벽한 딜레마에 빠져버린 거죠. 이렇게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정부가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겠죠. 이미 새로운 대안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바로 정부가 직접 통제하고 보증하는 새로운 금융 인프라, 디지털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 한 장이 낡은 세상과 새로운 세상의 차이를 정말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왼쪽에 침몰하는 배, 그리고 오른쪽에 고속도로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은행 계좌에 꽁꽁 묶여있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 우리는 개인 지갑으로 누구 허락도 안 받고 내 자산을 직접 통제합니다. 빚으로 찍어낸 돈이 아니라 실제 현금이나 국채로 100% 가치가 보증되는 자산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새로운 돈이 되고요. 거래는 즉각적이고 투명하고 심지어 프로그래밍까지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이 고속도로를 아주 체계적으로 3단계에 걸쳐서 건설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합법화, 주니어스 같은 법안을 통과시켜서 디지털 달러, 즉 스테이블 코인을 공식 결제 수단으로 인정해줬죠. 2단계는 규제, 클래리티 법안 같은 걸로 디지털 자산의 규칙을 명확하게 만들어서 불합실성을 없애고 투자자들이 마음 놓고 들어올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이게 제일 중요한 통합인데요. 2026년까지 이 새로운 디지털 시스템을 미국 중앙은행의 결제망인 페드나우에 직접 연결해서 사실상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기관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점에서 해결책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옛날 같은 직업들이 다 사라진 세상에서 우리는 대체 뭘로 먹고 살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보편적 데이터 소득, 유니버설 데이터 인컴, 줄여서 UDI라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UDI는 우리가 흔히 아는 보편적 기본소득, UBI하고는 근본부터가 달라요. UBI는 세금으로 주는 정부 지원금이잖아요. 근데 UDI는 우리가 AI 시스템이 발전하는 데 기여하는 데이터 노동에 대한 정당한 월급입니다. UBI가 정부에 의존하게 만드는 복지 정책이라면 UDI는 개인의 데이터 주권을 통해서 스스로 소득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경제 인프라라는 거죠. 이건 자선이 아니라 엄연한 경제 활동입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할 때입니다. 새로운 경제에서 우리의 데이터는 더 이상 IT 대기업들이 공짜로 긁어가는 그런 부산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터넷에 올리는 글 하나, 여러분의 구매 내역, AI한테 던지는 질문 하나하나, 심지어 여러분의 전문 지식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까지 이 모든 게 AI 경제를 굴러가게 하는 핵심 연료고 여러분이 제공하는 데이터 노동이라는 아주 귀중한 자원인 겁니다. UDI는 바로 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 시스템인 거죠. 그러면 이 UDI라는 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버는 걸까요? 핵심은 바로 생각의 전환입니다. 더 이상 내 시간을 팔아서 월급을 받는 직원 마인드가 아니라 이 새로운 경제 시스템의 인프라 자체를 내가 소유하고 거기서부터 수익을 얻는 디지털 지주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디지털 지주가 되는 핵심 방법이 바로 디핀이라는 겁니다. 탈중앙화 물리 인프라 네트워크의 줄임말인데요. 이게 뭐냐면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거대 기업들이 독점하던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 서버 같은 물리적인 인프라를 전 세계 개개인들이 십시일반으로 함께 만들고 소유하는 개념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자원을 이 네트워크에 빌려주면 마치 건물주가 매달 월세 받듯이 시스템으로부터 꾸준히 보상을 받는 모델. 이게 바로 21세기형 디지털 임대소득입니다. 디지털 지주가 되는 방법, 생각보다 우리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에 파이노드를 설치해서 네트워크의 거래를 검증해주면
여러분은 네트워크의 보안관이 돼서 보상을 받고요. 컴퓨터에 남는 하드디스크 공간을 빌려주면 여러분은 분산형 클라우드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안 쓰는 인터넷 대역폭을 공유하고 창문에 날씨 센서를 달아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자동차 블랙박스로 도로 상황을 공유하는 이 모든 행동이 바로 디핀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잠자고 있던 자원이 돈을 버는 자산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시대의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방법이죠. 자, 이제 이 거대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AI가 글도 쓰고 코딩도 하고 그림까지 그리는 세상에서 여러분의 진짜 가치는 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여러분만의 자산은 과연 뭘까요? 제가 여러분께 직접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AI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기술을 따라하고 여러분보다 더 나은 결과물을 눈 깜짝할 사이에 만들어내는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하거나 복제할 수 없는 나만의 고유한 자산, 그게 과연 뭘까요? 정답은 바로 당신이 진짜 인간이라는 검증된 신원 그 자체입니다. 딥페이크와 AI 봇이 판을 쳐서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되는 세상에서 나는 기계가 아니라 진짜 사람입니다라는 이 인간성 증명은요, 최고의 가치를 지니는 희귀자원이 되고 이 새로운 경제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입장권이 됩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새로운 시스템에서 나눠주는 UDI 같은 보상은 오직 진짜 인간을 위해서 설계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수백만 개의 AI 봇을 만들어서 사람인 척하고 시스템에 참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마치 한 사람이 가짜 복권 수백만 장을 들고 와서 모든 당첨금을 혼자 싹쓸이 해가는 거랑 똑같아요. 이걸 10일 공격이라고 부릅니다. 파이 네트워크 같은 시스템이 왜 그렇게 까다롭고 철저하게 KYC, 즉 신원 인증을 강조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이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려는 게 아니라 AI 봇들이 우리 인간의 몫을 훔쳐가지 못하게 막는 경제적인 방화벽인 겁니다. 새로운 시스템은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미 건설되고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렸어요.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그저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수많은 차들 중 하나, 그러니까 단순한 사용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도로의 지분을 소유하고 통행료를 받는 주인이 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2026년 이후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